여자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 역차별이란 존재할 수 있는 걸까? 여자들이 궁금한 부산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의, 식, 여의주입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녹음하고 있어요. 음질이 고르지 못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팟빵 오디오 클립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단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금타님이랑 누리님이 나와 계세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금정산 김타이거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쁘셨죠? 이번 주, 한 주. 이게 제가 미루는 습관이 돼서 제가 뭐 초래한 건데 제가 독서 모임 원래 2개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주간으로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또 장기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좀 두꺼웠던 책들, 잘 읽기 힘들었던 책들을 좀 기간을 길게 해서 한번 읽어보자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3번 읽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만 미루니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가 다른 독서 모임이었는데 책을 다 못 읽은 상태에서 참석을 했거든요. 와, 이거 좀 확실하게 하루에 어느 정도는 책 읽는 습관을 시간을 좀 마련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누리님이랑 코스모스 책 장기 프로젝트로 같이 읽겠다고 신청한 1인인데, 저도 솔직히 지금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가지고 매일 읽겠다고 생각만 하고 매일 그 할당량을 못 채우고 있는 사람이라 주말에 맞아. 몰아서 자꾸 읽게 되네요. 그리고 사실 이 귀차니즘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이 귀차니즘의 그 단죄를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핫초코를 먹다가 아주 거하게 그냥 노트북에 쏟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마음이 아픕니다. 네, PC방 가가지고 일찍 했으면 좋았는데 주말까지 미뤄가지고 급하게 편집하고 그러고 지금 와서 여의주 녹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운명론자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또 최근에 건설적인 삶 모임에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신이 열심히 살라고 단죄를 하면서 당근도 줬나 보다. 저 요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타님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그 모임 반대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 사실 이미 벌점이 생겨가실 거예요. 네, 1,000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목표를 올리셔야 되는 거 알죠? 뭐 물 마시기 이런 거 올려야 돼. 알죠? 팁이다. 팁이에요. 나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네. 진짜 다들 정말 직장만으로 힘드실 텐데 이제 열심히 자기계발도 하시고 열심히 살고 계시네요. 오늘 모인 저희 셋 공통점이 직장인이라는 점이잖아요. 네. 오늘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8월 뉴스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 근로자 293명 중 1명이 임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남성 근로자는 40명 중 1명이라고 해요. 거의 7배가 넘는 격차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실시한 직장에서 느끼는 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남성 직장인의 경우에는 학벌의 벽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꼽았지만 여성 직장인의 경우에는 성별의 벽을 가장 많이 꼽았어요. 최근에 여성 임원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별의 벽은 너무 높은 것 같네요. 높은 자리에 오른 여성에게 최초의 첫 여성 또는 유리천장을 깬 이런 수식어가 붙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깨지지도 않는 이 유리천장은 언제쯤 깨질까요? 사실 이런 성차별에 관한 내용은 꼭 기사를 검색하거나 주변에 물어보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회생활 하는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찾으면 기사에 끝도 없이 쏟아지잖아요. 저희가 앞에 회차에서 직장인의 고충이나 부산의 경우 노인과 바다의 도시다 이런 부산의 직장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사회생활 중에서 겪었던 성차별적 대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리님께서 직장인 편에서 했던 얘기가 전 생각나는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제가 직장인 편에서 얘기했던 그 라면 썰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개해 주시더라고요.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정말 다들 저 대신 저보다 더 화내 주시는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남자 직원분들이 봉지 라면을 사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자기들끼리 냄비에 끓여 먹고 저보고 설거지하라고 그대로 두고 나가곤 했습니다. 이게 참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하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걸 설거지하는 제 기분은 어떻겠어요. 그 뒤로 너무 모욕적으로까지 느껴져서 막 파리가 막 꼬이던 라면 쏟는 냄새가 막 퍼지는데 그냥 안 치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은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가면 그만인데, 저는 혼자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라면 썩어간 냄새를 참기가 힘들거든요. 아마 그걸 노린 걸 테죠. 어쨌거나 이제 그걸 참고 내버려뒀더니 이제 그 뒤로는 라면을 안 드시더라고요. 본때를 꼭 봐야. 그쵸. 이렇게 본때를 보여줘야 이렇게 말을 들으시는. 정말.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10년 이상 일한 저랑 3년 일한 남자 직원의 월급이 같다는 점이 있겠네요. 아니, 근데 월급도 월급이지만 어릴 때부터 약간 본인이 먹거나 어지른 거를 자기가 스스로 치우는 거 정도는 맞아. 교육을 받지 맞아. 않나요?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애인 얘긴데, 그 남자친구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욕실이 깨끗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청소해 주시고 하셨는갑다 그랬는데, 그 남자가 아니야, 욕실은 물 뿌리면 깨끗해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 오시는데도 그 남자친구는 어머님 욕실 청소할 거랑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로 욕실이란 곳은 청소를 안 해도 샤워하면서 물을 뿌리면 깨끗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진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돌봄 노동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 같아가지고 되게 화가 나네요. 정말. 금타님께서는 어떤 일 겪으셨어요? 저도 지금 그 설거지 얘기가 너무 와닿는 게, 저희 팀은 제가 휴가를 가고 없으면 그냥 커피 머신에 물이 없는 채로 그냥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차 티백이라든지 왜 커피 믹스도 저는 항상 채워 놓는데 그냥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방치해 두고, 제가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딱 복귀를 하면 정말 해맑은 얼굴로 금타야, 나 네가 없어가지고 나 저기 손끝 하나 안 됐어. 이제 네가 하면 돼. 채우면 돼. 나 일부러 네가 기분 나빠할까 봐 저기 아예 손을 안 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더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티백 올려두는 바로 밑에 서랍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다 채워 놓는데, 왜 그거를 그냥 열어서 담기만 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실까? 참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몇몇 분들은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회사가 있어? 이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있거든요. 아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컴퓨터하고 막 하거든요. 냉장고 안 그쵸. 치우고, 종소리 안 치우고 다 내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안 시켰잖아 할 수도 있지만, 나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언의 압박인 거지. 맞아. 다 그렇게 할걸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설거지 같은 살림형 잡무를 시키는 회사가 진짜 많은 게 슬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차별적인 대우가 뭐가 있나, 내가 뭘 겪었나 생각해봤는데, 저는 면접에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면접. 네, 기억나는 기업이고 사실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면접 자리에서 여자치고 당돌하다, 그런 코멘트를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정말 뭐 진취적이고 당찬 대답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 있냐? 그래서 아니요, 없습니다. 얘기했고, 오직 근무 가능하십니까? 물어봐서 저는 뭐 독도 근무도 가능하죠. 얘기했고, 결혼해서도 일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예, 당연합니다. 저는 할 겁니다. 라고 대답한 게 다인데, 그때 사실 저는 이게 당돌한 거면은
그렇죠. 어떤 게 또 그런가 싶긴 한데, 여튼 그때 다대다 면접이었거든요. 그때 저 말고도 다른 여성 면접자분들이 2명이 더 있었는데, 그 자리에선 다들 그냥 하하호호 하고 당황하지 않은 척 미소 짓고 앉아 있었지만, 음, 정말 음, 거짓말처럼 면접장 나와서 다 같이 그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좀 멀어진 걸 확인하자마자, 음. 아, 다들 진짜 고생하셨다고, 여기 좀 아닌 것 음, 같다고, 우리가 알던 그 회사가 맞냐면서, 다들 진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급침묵이 다져졌었거든요. 그 질문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저는, 이 사회에 조금 그런 성차별적인 요소가 남아있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안 듣는 여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데, 꼭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보고, 결혼했냐, 맞아요. 결혼할 거냐 물어보고, 왜 물어보는 거야? 남자한테 안 그러니까요.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짜 어떤 대답을 원하시기 싫까, 그런 생각은 음, 가끔 들더라고요. 음. 음, 아니, 정말 회사에 일하러 가는 것 아니냐고요. 제 그러니까. 말이요. 저는 음, 월급만 받으면 되는 도비일 뿐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란 영화가 있거든요. 아, 거기에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침마다 이제 여직원들이 모여서 각 부서를 맞춰가지고 커피 믹스를 시간 안에 타는 모습. 아, 음, 진짜. 진짜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많은 직장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음,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성 몫으로 책정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볼 수 있었네요. 저도 금탄희 면접 얘기 진짜 공감하는 게 제가 이 회사 들어오기 전에 봤던 면접들입니다. 단 한 군데도 그걸 물어보지 않은 회사가 없었어요. 음, 무조건 남자친구 있는지, 결혼 생각 있는지, 이런 거 꼭 물어보더라고요. 음. 솔직하게, 저는 일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당차다. 이 정도면 열정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렇죠. 근데, 돌아오는 건 결국 그냥 낙방의 고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결혼과 육아가 아닌가 해요. 제가 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성들은 1960년대 혹은 2차 대전 때부터 일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여성들은 항상 일을 하고 있었다. 20세기에 변한 것이 있다면 여성들이 일터를 바꾼 것이다. 집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밖에 나와 일하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집안일을 풀타임으로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려면 여성 사이의 불평등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사랑과 돌봄의 손길을 진정으로 사회 안에서 보존하기를 원했다면 그것을 제외하는 대신 돈과 자원을 들여 지원하려 노력했어야 한다. 애덤 스미스가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가? 어머니가 애덤 스미스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존한 채 살아가고 따라서 사회는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가부장제는 가정에서 일할 가정부가 필요했죠. 하지만 그동안의 편리함은 포기하기 싫고, 근데 또 이미 여성들이 사회 진출했기 때문에 돈 맛은 본 뒤였어요. 그래서 가정노동을 경제활동에서 제하는 선택을 했죠. 이런 부조리한 사회 구조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또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저출산입니다. 어떤 세대 성별보다도 반페미니즘적 성격이 강한 지금의 20, 30대 남성과 이 저출산이 결합을 해서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산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저출산 극복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이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평등 관점을 녹인 가족 정책을 꼽습니다. 아빠 할당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총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90일을 남성만 쓸 수 있도록 할당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쓰지 않아도 엄마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했더니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재는 25% 정도나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을 들자면 아, 2018년에 네, 바로 그 제가 아는 정책입니다. 그건가요? 그 정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만든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들 수 있겠네요.
여성을 아. 아이 낳는 도구로 보는 비판 여론 때문에 폐쇄된 바로 그 정책입니다. 사실 이런 저출산 문제들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안정된다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누리님께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완전한 블라인드 고용입니다. 아니, 서류만 블라인드로 검토해놓고 면접에서 다 떨어뜨리면 그게 무슨 블라인드인가요? 면접에서 얼굴 볼 필요조차 없는 진짜 블라인드였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능력으로 뽑아야 회사한테도 좋을 텐데, 그쵸? 쓸데없는 선입견 다 집어치우고 기업을 위해서라도 오로지 능력만 보고 뽑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의미 없는 아부 문화에 술자리 골프에 돈 낭비 시간 낭비할 건가요? 성별과 인종과 나이 따위가 기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재산인 인재를 놓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모 모두가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더 법적으로 공고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할당량을 주고 다른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요. 특히 아빠의 육아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자들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죠.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뭐 회사에서 어떻게 눈치 줄 수가 없잖아요. 마주보는 시간이 적어서 아이와 아빠가 대면대면 하거나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아빠는 뭐 ATM기냐 돈 벌어오는 기계냐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가족 사진에 아빠가 없는 그런 일이 없이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와 아빠 모두를 위한 육아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누리님 하시는 말씀에 진짜 모두 공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누리님을 통해서 같이 찾아봤었는데요. 실제로 기업의 76%는 출산과 육아휴직을 쓰는 여직원이 정말 부담스럽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1년 보장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평균적으로는 8개월만 쓰고 다시 회사에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뭐합니까? 그 제도를 누리면은 내 책상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말이죠. 일단 회사는 다니고 보자는 워킹맘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과 동시에 아이 돌봄 서비스 부스터가 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워킹맘들의 특성을 저는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정책 서비스는 단순히 여성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성 한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가정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들이 육아에 대한 걱정은 좀 덜고 생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으로 조성되어야 모두가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정말 공감하는데 이번에 올해 몇 월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처음으로 저녁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뭐 그런 방책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 자동적으로 이런 저출산이나 이런 거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제 의무적으로 할당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넌지시 이제 던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 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빠들도 사실 육아휴직을 쓰는 게 마음처럼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기업일수록 사내 어린이집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와 유치원과 집 세 군데를 막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사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출근하면서 아이를 바로 맡길 수 있고 급한 일 있으면 잠시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고 마치고 바로 애를 데리고 집에 가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아니면 캐나다처럼 전일제 유치원으로 가도 좋겠죠. 초등학교도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면 부모가 불안해할 필요 없이 아이를 학원으로 떠밀 필요 없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스웨덴처럼 학부모 모임이나 발표회, 뭐 공개 수업 같은 이제 부모가 참여하는 행사는
평일 낮이 아니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열리도록 하고 싶고요. 어, 맞벌이, 그쵸? 네. 맞벌이 하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정말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신경을 안 쓰는지 좀 답답해요. 일하는 도중에 매번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안 가자니 학교 내 분위기를 못 볼 수 있고 또 행사에 빠지면은 아이한테는 상처가 되겠죠. 진짜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누리님이 다 하셨네요. 그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자면, 어, 그 워킹맘을 위한 24시간 아이 돌봄 공공시설과 돌봄 인력이 지금보다 3배는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는 24시간 돌봐주는 어린이집이 겨우 7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모든 직장인이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2교대 또는 3교대로 일하기도 하고, 특히 임신, 출산을 겪은 여성들이 회사로 복귀하지 못했을 경우에 서비스업의 파트타임 잡을 가지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합니다. 그 자발적 선택이든 아니든 실제로 여성의 파트타임 노동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또 비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시간도 긴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OECD 국가들을 모아놓고 통계를 냈는데 한국은 여성의 중위소득이 남성보다 36.7%, 그 정도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하루 평균 33분을 더 일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서비스업 특성이 휴일에도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간호사라든지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도 절대 9 to 6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매우 심각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앞에서 장단님이 얘기해주신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특히 유럽이 심한데 독일도 예전엔 출산율이 저조해서 아이 없는 나라란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고 산모는 임신 출산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를 전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력 단절 문제를 법으로 보호해놨어요. 임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시점부터 출산 4개월 후까지 고용주가 해당 여성을 해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놨어요.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주고요. 이 휴가는 모두 법적인 강제성을 띱니다. 이거 말고도 출산수당, 기존 부모수당, 자녀수당 같은 경제적 지원까지 해줘요. 그래서 독일 출산율은 1994년에 1.24명이었는데 2020년 지금 1.57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0.83명이에요. 출산율이 적다는 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좀 인지를 하고 출산을 오로지 여자한테만 떠넘길 게 아니라 법적인 제도를 만들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두 여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잠깐. 결혼과 육아는 빠질 수 없는 항상 욕을 먹는 국가기구가 하나 있죠.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여가부 관련 소문은 터무니없는 루머와 다수가 진실이라고 믿는 루머에 의해서 사실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에만 여성부가 있다? 아닙니다. 세계 191개 국가가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가족부처럼 독립부처 형태를 갖춘 나라는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등 137개국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외의 국가 형태의 하부 조직 형태를 갖춘 나라는 미국, 아일랜드, 영국, 일본 등 총 23개국이며 벨기에, 포르투갈은 위원회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게임 12시 전 로그아웃해야 하는 셧다운제를 여성부가 있다? 아닙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 게임 산업 규제로 실행했습니다. 여성부가 아니라 당시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서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면 그 아래 있는 부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군 가산점 제도 폐지를 여성부가, 여자가 주장했다? 아닙니다. 남성 장애인 정강용 씨 및 이화여대생 5명입니다.
1961년부터 99년까지는 군필자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법상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기간에 따라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동을 건 사람이 장애인 정강용 씨입니다. 그는 1991년 총부처 7급 행정직 필기시험에서 차석을 하고도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5% 때문에 낙방을 했습니다. 2년 뒤에도 군 가산점으로 인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위헌 소송을 제기해 군 가산점제 폐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군 가산점제는 사라졌지만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후봉을 가산하는 등 우대하고 있습니다. 여유주분들은 여가부에서 펼친 정책들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리님께서는 그동안 했던 정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랑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 최근에 했던 것 좀 드리자면, 2021년 올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이 있은 후 신설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2배 확충해서 아동 청소년 착취물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24시간 피해 상담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 사례가 17만 건이 넘었었다고 하네요. 와, 17만 건! 이게 말이 되나요? 와, 이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분들 중에 N번방을 비난을 하면은 팸이다, 꼴팸이다 이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되려.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제발 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좀 상식이 통하는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17만 건이면은 진짜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가 이제야 새로 생겼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2월 발표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도가 생각나요. 올해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 재산세, 신용보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납니다. 또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어요. 최근에 꼭 페미니즘을 장악하지 않아도 자신이 받는 부당함에 대한 걸 깨닫고 이혼 선택을 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잖아요. 이혼을 결심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경력 단절로 인한 경제적 능력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님의 경우,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쉽게 이혼을 하지 못했었죠. 만약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된다고 해도 판결이 나도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정책이 생김으로써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여성들이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읽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여의주 여러분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여의주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청취자입니다. 얼마 전 제가 들었던 질문이 잊히지 않아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의주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20대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저는 A 과장, B 부장, C 팀장, 이렇게 남성 상급자 3분과 여직원인 저 이렇게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3분의 서포트 및 회의 준비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점심을 함께 먹으러 가곤 하는데 며칠 전 있었던 대화입니다. 근타 씨, 요즘 공무원 공부하지? 군 가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가산점을 주는 것보다 호봉이나 다른 쪽으로 보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 혼자 여성 직원인데 이런 질문에 이런 반응이 돌아오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나 때는 말이야, 군대에서. 그 이후 회사로 복귀할 때까지 그분들의 라떼 군대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의주 분들은 군 가산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여의주분들의 의견이 궁금한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여성이 징집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군대를 만든 것은 가부장제 사회죠. 그 가부장제는 여성을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얌체로 만들고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남성의 화풀이 대상으로서 열등한 존재인 이등 시민으로 만듭니다. 가부장제는 여성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만든 틀 속 가치에 충실하라고 하죠. 예뻐라, 꾸며라, 말대답하지 마라, 이렇게요. 페미니즘은 인간이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권을 쟁취하고 가부장제가 만든 틀을 깨부수기 위해 싸웁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에게 군대도 가지 않은 것들이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저버린다.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누리님께서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확실히 말하자면 한국 남성분들의 나라를 위해 바친 2년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감사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성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제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 제도가 아주 소수만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전체 인구 중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공무원 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면 보상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화를 낼 게 아니라 안에 내용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성들이 군대를 감으로써 2년이라는 청춘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남자 형제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입대할 즈음에는 저도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안 보내고 싶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때 막 방법이 없나 알아보다가 방위산업체 대체복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뭐 여튼 저는 군 복무에 대한 베네핏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는 그 베네핏이 2년에 대한 보상치고는 이미 너무나도 후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은 미필인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군 가산점은 사라졌지만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안정되고 소득이 높은 산업의 대기업 정규직 직장을 얻을 확률이 여성보다 확실히 높다는 설문조사와 통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설처럼 굳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남성이 2년 동안 나라에 헌신한 시간적 비용에 대한 보상을 고시적이든 묵시적으로든 해주고 있는 거죠. 남녀가 같은 학교, 같은 전공, 같은 토익 점수, 같은 스펙으로 입사한다고 해도 여성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20% 낮다는데 그에 대한 원인이겠죠? 네, 저도 두 분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는 사라질 수도 없고 사라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젊은 나이에 피 같은 시간과 노동을 나라에 빼앗긴 남성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남성의 생애 주기에 걸쳐 중복적으로 주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시 환산된 점수로서 입사 우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사를 다니는 내내 경력자로서도 금전적 우대를 받게 되는 거죠. 마치 복리 효과처럼 능력 이외의 요소로 점점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군 복무자 우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우직하다, 흔히 말하는 까라면 깐다, 이런 군인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상명하복 정신을 우대하기 때문에 군필 남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유무형의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 미필자, 군필자 사이의 의견도 참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이에 대한 조사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군 입대에 대한 베네핏은 주되 취업 시 우대와 경력 인정 두 가지가 병행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가산점은 성별이 아니라 군필과 미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거나 공기업에 취업하지 않을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인 만큼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을 주도록 해야겠죠. 소수를 위해 그 밖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형태가 아니라요. 실제로 현역병의 64%는 군 가산점보다 위로금, 학자금 대출 등을 더 원한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처럼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혜택을 나눠주거나, 물론 법에 구멍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죠. 군 복무 기간을 연금 제도에 가입시키거나,
연말정산시에 그만큼 공제를 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많이 다뤄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하는, 살고 싶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가 궁금합니다. 금타님께서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음과 양, 여성과 남성, 옳고 그름, 이런 극단적으로 이분화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와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진 시민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젠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여성에게 가혹하리만큼 편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정상적인 토론과 성토보다도 어느 특정 부분만 강조해서 희화화하고 짤방 같은 밈을 무한 생성해서 조롱하고 웃으면서 논쟁거리를 무력화시켜버리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가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많은 여성들이 오늘도 내가 바로 그 차별의 피해자고 증거이고 물증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그중 하나고요. 한편으로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 와중에 본인이 받은 피해를 조목조목 정리해 나가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왜 목에 피 터져라 외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진다 해도 그걸 다 감수하면서 절박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하는지, 단순히 여자들 목소리가 담을 넘어서 시끄럽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나? 내가 모르는 다른 상황이 있나? 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살기 좋아야 혼인율, 출산율, 그리고 나아가 국가 GDP 상승에도 일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차별이 탄생합니다. 흑인을 향한 인종차별을 무시한다면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어떻게 사라질까요? 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무시해버린다면 과연 이 부조리함이 여러분께 향하지 않을 거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차별이 어떤 것이든 잘 보이는 곳이건 잘 안 보이는 곳이건 그 크기가 크던 작던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폭력은 점점 더 음지에서 양지로, 덩치는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짓밟을 겁니다. 그 괴물의 어깨 위엔 1%만이 편안하게 앉아 있겠죠. 아니, 이미 벌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어서 빨리 이 부조리한 시스템을 깨닫고 99%가 뭉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는 진짜 최상위 기득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닌 나머지는 전부 약자들이에요. 우리 전부 다 개미라고요. 개미끼리 싸워봤자 뭐하냐고요. 살기만 더 팍팍해지는 거지. 저희가 말하는 페미니즘은 남자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파일을 더 넓히자는 거예요. 도덕적 지평을 넓혀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것을 개선시키면 결국 그 분위기는 점점 더 퍼져서 분명히 나 또한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걸 믿고 여자, 남자 모두가 같이 싸워서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쟁취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타님, 누리님, 다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여성과 장애인만이 아닌 전 사회가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군대는 많은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죠. 나의 빼앗긴 인생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또 다른 집단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은 성차별적 구조의 하위에 위치한 명백한 피해자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폐해입니다. 오늘은 신경숙 작가님의 책에 나온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어떤 어머니도 희생하고 싶어 태어나지 않았다.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1 네이버.com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의주 인스타그램에는 카드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